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아침에 일어난 사고로 실려온 어르신들로 푹 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들의 대부분이 단 하나의 잘못된 아침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아침의 행동들이 실제로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2년간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해온 응급의학 전문의, 현재 71세 정상호입니다. 또 겁주는 소리 하네.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아도 70, 80까지 잘 살았어. 요즘 의사들은 뭐든지 위험하다고 하더라.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도 달라졌고 우리 몸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42년 동안 응급실에서 본 것들을 여러분께 숨김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채널 건강지성에서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아침에 숨겨진 함정들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습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는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바로 아침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말이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찬물로 세수해야 정신이 번쩍 깬다, 같은 말들이 사실은 노년기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위험 요소로 바뀌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박씨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로 찬물 세수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깨달으셨죠. 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 보조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습관을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바로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야?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온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완전히 다른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박동은 분당 10에서 15번 정도 느려지고 혈압은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아져요. 혈관도 이완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야 할 피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어지럼증,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약물이 혈압을 낮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떨어져서 뇌경색까지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83세 윤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화장실 가려고 급히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피가 많이 났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히 어지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3단계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첫째, 눈을 뜨신 후 누운 채로 1분간 심호흡을 하세요. 이때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또 1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서시면 됩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다시 앉으세요. 이 방법으로 기립성 저혈압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어요. 단 3분의 여유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찬물 한 잔이면 잠이 확 깬다며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들을 드시는 것입니다. 뭐가 어때서? 시원하고 좋은데?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는 심장과 위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행위예요. 잠에서 깬 우리 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낮고 위장은 8시간 넘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혈관도 수축되어 있고 신진대사도 최저점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의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해지면서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식도와 위 사이의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차가운 것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특히 관상동맥이 수축하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이에요. 76세 김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평생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찬 우유를 꺼내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유를 마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응급실에 갔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찬 음식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아침 공복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차가운 것을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첫 음식은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온도여야 합니다. 올바른 아침 수분 섭취법은 눈을 뜨신 후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레몬 한 조각이나 꿀 한 티스푼을 넣으시면 더욱 좋아요. 이렇게 하면 탈수된 몸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면서 위장을 천천히 깨워줄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따뜻한 미역국, 된장국 같은 따뜻한 국물 음식이나 죽이 최고예요. 특히 새벽에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전날 밤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시거나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운 음식을 드세요. 음식의 온도 체크 방법은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또는 손목 안쪽에 대어 봤을 때 체온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속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소화가 잘 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세 번째로 정말 위험한 습관은 기상과 동시에 약통부터 여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루도 빠뜨리지 말라고 했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8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위장 상태를 말이에요. 위벽은 종이처럼 얇아져 있고 위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화학성분 덩어리인 약물이 들어온다면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약물성 위염입니다. 특히 관절염 약이나 소염제를 공복에 드시면 위벽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토혈을 하며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당 관리 약물이에요. 당뇨약을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죠. 84세 정 할머니께서 바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30년간 아침 6시 반이면 정확히 약을 드셨는데
어느 날 약을 먹고 20분 후에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리더래요. 며느리가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니 혈당이 너무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약물 흡수의 문제예요. 공복 상태에서는 약물이 너무 빨리 흡수되거나 아예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후 최소 45분은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을 깨우고 물을 마시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혈압약은 식후 30분, 당뇨약은 식사 직전이나 직후, 소화제는 식후 즉시. 이런 식으로 약마다 다르니까 약사에게 정확히 확인하세요.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 한 컵 반 이상과 함께 드세요. 약이 식도에 달라붙지 않고 이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일주일치 약을 미리 분류해서 약통에 넣어두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구분해서요.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식후 30분에 맞춰 두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새로운 약을 시작하실 때는 며칠간 몸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바로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약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약의 혜택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천천히 갈 수가 있나? 하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화장실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우리 몸의 상태를 말이에요. 관절은 굳어 있고 균형 감각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어지럼증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낙상입니다. 화장실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기 쉽고 문턱도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특히 슬리퍼를 신고 가시다가 발이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용변을 볼 때의 위험이에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힘을 주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우거든요. 세 번째는 혈압 변화의 위험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급변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변기에서 갑자기 일어서시면 더욱 위험해요. 81 세송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서 서둘러 가는데 문턱에 발가락이 걸려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손목을 짚으면서 넘어져서 손목뼈가 부러지고 이마도 많이 다쳤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이동하기 아무리 급해도 한 걸음씩 천천히 이동하세요. 벽이나 가구를 짚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어둠 속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야 해요. 안전 장비 설치하기 화장실 안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변기 옆에도 손잡이가 있으면 앉고 일어설 때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신발 착용하기 슬리퍼보다는 발뒤꿈치가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요. 양말만 신고 다니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야간에 사용할 조명 설치하기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야간등을 설치하세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꼭 피하셔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만약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아침에 저혈당 증상이 있는지 더욱 세심하게 체크하세요. 손 떨림, 식은땀, 어지럼증이 있으면 바로 당분을 섭취하시고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상 후 혈압 측정을 습관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 혈압이 특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쉬세요. 이런 안전한 아침 습관과 함께 실천하시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서두르지 않게 되거든요. 침실 온도는 조금 서늘하게 하지만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세요.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잠자리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밤중에 목이 마르실 때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 나이 들면 잠을 적게 자도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찬물 세수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히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무조건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보다는 몸의 상태에 맞춰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아침 시간 응급실 내원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낙상 사고는 거의 절반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혈압 조절도 훨씬 안정적이 되고 소화기 문제도 많이 개선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셨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거예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고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도 계속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나도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지 꼭 알려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